수알머슴과 길잡이 사형쌤의 수학수다. 수알못이 수학에 관심을 갖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곳 수학수다방 맥스토리즈 그 51번째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적을 보여주고 싶은 쏜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길잡이 사형쌤이에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피타고라스에 대한 이야기를 무려 5시간에 걸쳐서 떠들었어요. 그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류가 그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개념을 우리한테 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무리수의 사실 무리수 전체가 아니라 무리수의 일종을 우리한테 알려준 것이긴 한데 그 바람에 이제 인류한테 굉장히 쇼킹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만 대략 370일까지가 넘어요. 정말요? 예.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 증명하는 게 와우. 지난번에 우리는 풍차형 증명 한번 봤잖아요.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증명 중에 하나고요. 왜 유명하냐면 단순해서 수학자들은 단순한 거 좋아한다 그랬죠, 그죠? 네. 근데 그 이후에도 이게 사람들이 되게 웃기는 게 증명이 끝났잖아요. 네. 옳다는 게 이미 알려진 거잖아요. 근데 계속 자기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가필드라는 미국의 10몇 대, 19대인가 대통령도 또 나름대로 또 의원 시절에 가필드의 증명법이라는 걸 발표를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참 재밌어요. 그쵸? 인간은. 사람이란 참 웃기는 존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내용은 알았으니까 네. 우리가 도대체 왜 피타고라스 이야기를 시작했는지 까먹고 있었어요. 다시 기하학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얘기했었나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주제가 이제 고대의 3대 난제였어요. 네, 맞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했죠. 예. 고대인들이 어렵게 생각했던 고대 3대 난제 중에 뭐 가계 3등분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가 정육면체의 배정 문제가 있었죠. 아폴론 신전에 있는 정육면체 모양의 제단의 네. 부피를 2배로 늘리는 문제였죠. 네. 자, 사실 이 정육면체 배정 문제도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데요. 만약에 한 변의 길이가 1이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정육면체의 부피는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정육면체의 부피를 2배로 늘렸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좀 큰 정육면체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요 놈의 부피는 x의 몇 제곱? 세제곱. 근데 그것이 요 놈의 2배가 되려면 2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곱해서 2가 되는 애도 무리수였잖아요. 네. 그럼 세제곱해서 2가 되는 애는 당연히 무리수겠죠. 무리수겠죠. 그래서 요러한 x를 그 이전까지는 표현이 없었다가 이제 현대 수학으로 넘어오면서 요러한 x를 세제곱근 2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해요. 네. 그러면 루트 2라는 것은 사실상 여기에 2가 생략되어 있는 꼴이랑 똑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2가 되는 수. 2가 되는 수. 예, 얘는 몇 제곱해서? 세제곱. 예, 세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이렇게 받아들이자라는 네. 거죠. 그러면 4제곱근 2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얘는 몇 제곱했을 때? 4제곱했을 때 2가 되는 수. 네. 이렇게 이제 제곱근을 확장해서 표현법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 요런 세제곱근 2를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으로 작도할 수 있겠냐 하는 질문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까랜다. 한참 전이죠. 한참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작도가 사실상 잘 안 되었기 때문에 난제 중에 하나로 이제 손꼽혔던 거고 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나왔던 게 이제 원뿔곡선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원뿔곡선. 별거 아니라 직원뿔을 잘라서 만드는 곡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긴 원을 뭐라고 부르죠? 원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런 아이를 타원형. 예, 타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타원이라는 게 단순하게 원을 찌그러뜨렸다고 해서 타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얘도 나름대로 어떤 규칙이 있겠죠. 네,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타원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면 이런 형태의 원뿔, 직원뿔, 꽃갈콘 생각하면 딱 될 네. 거예요. 얘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절단하면 이렇게 절단면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모양이 바로 아, 타원이 돼요. 예. 혹은 요 한쪽 모서리에 평행하게 이렇게 절단을 하게 되면 이런 곡선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요걸 이제 포물선이라고 부르고 뭐 이외에도 쌍곡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뿔 곡선은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을 이야기하는데 이 네 가지 새로운 곡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대 난제가 가지는 의미는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노력했던 과정 속에서 새로운 기하학적 개념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기하학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배경 그런 것들이 되었다라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거죠. 나중에 이러한 아이들의 정의와 얘네들이 가지는 다양한 성질들을 우리는 또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수업이 아니라 수다 시간에. 제 한숨 소리 들었죠. 뭐 어렵진 않아요. 늘 이야기하지만 간단한 겁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육면체의 배적 문제도 이제 3대 난제 한 가지로 자리를 잡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게 뭐냐면 구적 가능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주어진 도형하고 동일한 넓이를 가지는 정사각형을 작도할 수 있을 때, 정말 다른 개념인데요, 그건. 예,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주어진 도형과 같은 넓이를 가지는 정사각형, 이 작도가 가능할 때, 이 주어진 도형을 구적 가능한 도형이다라고 불러요. 뭐 어려운 건 아니죠. 네. 개념 자체는. 근데 사실 그려라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될지 그쵸.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주어진 도형과 구적이 가능하다는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아니요. 구적 가능하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어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삐리리가 구적 가능한 도형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이 주어진 요놈하고 같은 넓이를 가지는 정사각형을 뜬금없는 자와 컴퍼스만으로 그려낼 수 있을 때 그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적 가능한 도형의 제일 대표가 뭐냐 하면 직사각형이에요. 첫 번째 대표. 네. 그럼 가로가 A이고 세로가 B인 직사각형이면 넓이가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B. 그렇죠. A 곱하기 B가 넓이가 돼요. 네. 그러면 요 놈이 구적 가능하다라는 것은 얘하고 같은 넓이를 가지는 정사각형을 작도할 수 있어야죠. 있다는 뜻이잖아요. 있어야죠. 예, 그것이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그대로 연장을 해주고요. 요 B 길이만큼을 똑같이 끊어버려요. 그러면 요 선분은 길이가 A이고 요 선분은 길이가 B니까 요 전체 선분은 길이가 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우리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작도가 가능하다는 걸 기본 작도에서 배웠잖아요. 네.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을 작도해서 중점을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주어진 중점을 중심으로 하고 한쪽 길이를 반지로 하는 원을 작도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원을 그렸다라고 상상을 해보자라는 거죠. 네. 그리고 요 세로 길이를 그대로 연장을 해서 원하고 만나는 점을 하나 찾아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요 길이가 얼마인지를 이제 구해볼 거예요. 네. 자, 요렇게 잘라서 생각을 해보면 전체 길이가 A 더하기 B잖아요.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그럼 그 절반인 요 반지름은 얼마냐 하면 요 놈을 2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A 더하기 B하고 같아요. 그러면 요 길이도 같겠죠. 얘하고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요 길이에요. 네, 짧은 거. 예, 짧은 거. 요것은
요 전체에서 요만큼을 뭐한 거? 뺀 거. 예, 따라서 얘에서 B를 빼준 게 돼요. 네. 그러면 약분과 통분에서 배웠다시피 2분의 2B로 얘를 통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1분의 B였으니까 똑같이 2를 곱해줘서 통분을 해준 거예요. 네. 그러면 B에서 2B를 빼주면 A 빼기 B만 남겠죠. 그렇죠. B를 2개 뺀 거니까 B 하나가 모자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빼는 게 안 된다고 된다고 했지만 A가 지금 B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히 양수. 잠깐만. A 길이가 지금 B 길이보다 더 큰 그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A 빼기 B는 당연히 0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그쵸. 이러한 값은 존재한다라고 그냥 보자라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여기가 수직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따르면 네. 요거 제곱에다 얘 제곱을 더하면 이 제곱이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죠. 예, 그래서 물음표를 생각해 보면 2분의 A 빼기 B 전체의 제곱에다가 물음표의 제곱을 더해준 건 2분의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하고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두 개 더해서 얘랑 같으니 네. 얘에서 얘를 뺀 것과 얘에서 얘를 뺀 것도 어때야 돼요? 같아야죠. 예, 그래서 물음표의 제곱은 2분의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에서 2분의 A 빼기 B 전체의 제곱을 뺀 것하고 같죠. 같아야만 해요. 네. 자, 똑같은 놈 두 번 곱하는 게 제곱이잖아요. 네. 그럼 유리수의 곱셈은 분모는 분모끼리,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 그랬으니까 4분의 A 더하기 B를 두 번 곱하는 거죠. 네. 빼기 역시 4분의 A 빼기 B를 두 번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값이 무엇인가를 또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분배 법칙 배웠던 것 기억하면 A제곱, AB, 또 AB, B제곱. 그래서 A제곱, 2AB, B제곱이 되고요. 빼기 얘는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돼요. 더하기가 되나? 예. 왜냐하면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B는 야, 이것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양수라는 개념이 있고 음수라는 개념이 있고 네. 지금 우리는 제가 양수라는 개념에서 자꾸만 모든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욕심을 좀 부렸던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좀 설명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생기네요. 그래서 음수라는 개념을 먼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연수하고 유리수가 만들어진 게 기원전이잖아요. 네. 그리고 기원전 500년경에 무리수의 존재도 알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얘네들만 가지고 쭉 살아왔단 말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5에서 8세기 경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뭘 고민하기 시작하냐면 그 이전까지는 내가 닭을 3마리 빌려와가지고 잡아먹었어요. 네. 빌려와서. 그러면 나한테 있는 닭의 개념은 빚진 거잖아요. 그렇죠. 3마리 빚진 거죠. 그래서 이 빚진 것은 장부에다가 빨간 글씨로 적어요. 그래서 이걸 한자로 쓰면 적자가 돼요. 네. 나한테 그냥 닭 3마리가 있으면 그건 나한테 그냥 재산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까만 글씨로 적어요. 그래서 얘가 흑자예요. 그래서 양의 값과 음의 값이라는 개념을 굳이 숫자로 구별할 필요가 없이 글자의 색깔을 달리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더 이상 표현이 어려울 정도로 수개념이 이제 발전하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네들도 정확하게 표현할 방법이 있어야 되겠어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직선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양의 수, 왼쪽으로 가면 음의 수라고 받아들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3 곱하기 2는요? 6이죠. 6이죠. 3 곱하기 3은요? 9요. 9가 되고 3 곱하기 1은 3이 되겠죠. 3 곱하기 0은 0이. 예, 모든 수의 0배는 0이에요. 네. 그러면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뭐여야 할까 하는 거예요. 뭐죠? 봐봐요. 얘가 하나씩 줄고 있죠. 그렇죠. 그때 얼마씩 줄어요? 3의 배수를 주나요? 3씩 줄죠. 예, 세 그러니까 얘는 0에서 왼쪽으로 세 칸을 가야 가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수에다가 음수를 곱하면 음수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아, 이해되죠?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얘네들은 양수예요. 네, 그러니까 5를 표현한 거죠. 그렇죠. 자, 얘네들은 음수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를 표현한 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양수 하나하고 음수 하나를 더해주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한 칸 갔는데 다시 왼쪽으로 한 칸 가게 되면 그렇죠. 0이 되는 거니까 양수 하나하고 음수 하나가 덧셈이 되어지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0이 된다. 그러면 5에다가 마이너스 4를 더해주면 1이 돼. 0 되고 0 되고 0 되고 0 돼서 얼마만 남아요? 1만 남게 되죠. 그래서 양수와 음수의 합은 누가 더 크기가 큰지 오른쪽으로 더 많이 갔거나 왼쪽으로 더 많이 가는 개념을 이용해서 상쇄시키고 남는 애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거 재미난 건데 이건 뭘까요? 네. 5에서 마이너스 4를 빼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게 들리죠, 그죠?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요 빨간 거 4개면 하얀 거 4개랑 상쇄돼서 요것이 총값이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러면 5가 있었는데 0이 있었고 요 상태에서 마이너스 4라는 요 빨간 거 4개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죠? 하얀 게? 총 9개가 남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9하고 어떤 거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빼기가 되면 실제로는 뭐가 된다? 더하기가 된다. 예, 더하기가 된다라는 거죠.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좀 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 음수에다가 음수를 곱하면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예. 이 개념을 처음 들었을까요? 저는 처음 듣고 아마 처음일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유리수에서도 양의 유리수와 음의 유리수가 있고 무리수 중에서도 양의 무리수와 음의 무리수가 있고 특히 음수에다 음수를 곱하면 양수가 된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곱해서 2가 되는 애는 x를 2번 곱해서 2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양수도 있겠지만 음수도 2번 곱하면 양수가 되니까 음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곱해서 2가 되는 양수를 이렇게 쓰는 거고요. 제곱해서 2가 되는 음수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나 제곱하면 그냥 둘 다 얼마? 2가, 예, 2가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 그냥 약속하는 거죠. 네. 제곱해서 2가 되는 음수를 이렇게 씁시다. 그래서 제곱근은 항상 몇 종류? 두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양수하고 음수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음수라는 개념이 받아들여진 게 불과 한 4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음수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죠.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네. a제곱 빼기 a제곱은 사라지고요. 네. b제곱 빼기 b제곱도 사라지죠. 사라지지만 얘는 2ab 빼기 마이너스 2ab니까 2ab 더하기 2ab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4ab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4를 약분하고 나면 뭐만 남아요? AB가 나오는 그러면 요 물음표는 제곱했을 때 뭐가 되는? AB만. 그러니까 그놈은 루트 ab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것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가로가 루트 ab이고 세로도 루트 ab이니까 두 개 곱한 ab가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은 이 직사각형하고 넓이가 어때요? 같아야 돼. 네, 그래서 직사각형은
구적이 가능한 도형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구적이라는 개념이 뭔지는 알겠죠? 네, 예. 자, 다음 시간에는 구적 가능한 도형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더 있는가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산대난제에서 또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지 이야기해 보기로 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